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사가 우주에서 60년을 검증한 소재를 슈퍼마켓에서 파는 재료로 만든 물건이 단 한 번에 눌러버렸다면 이게 정말 운이 좋았던 우연일까요? 2024년 서울 관악산 기술계 한 연구실에서 미국 나사의 열전 소재가 단 한 번에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걸 이긴 재료예요. 납도 아니고 텔루륨도 아닙니다. 주석과 셀레늄, 납땜할 때 쓰는 슈퍼마켓 재료입니다. 그 가난한 재료로 만든 소재의 성능이 나사가 60년간 공들인 소재의 1.6배였습니다. 납땜할 때 쓰는 그 재료가 화성 로버를 굴린 나사 소재를 판정승으로 눌렀어요. 농담처럼 들리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소재는 가장 돈 많은 연구소에서 가장 오래 매달린 곳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검증된 챔피언이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재료한테 무너졌어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들고 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전기요금이랑 직접 연결되는 걸까요? 서울대 정인교수 연구팀이 한 일을 표면부터 그 아래 동기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그냥 신소재 하나 나왔다는 과학 뉴스가 아닙니다. 6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쥐고 있던 에너지 변환 기술의 무게중심이 서울의 한 연구실로 통째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하루짜리 과학 단신으로 흘려보낸 보도는 많이 봤어도 이게 왜 여러분 전기요금이랑 여러분이 들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에 곧장 연결되는지 짚어준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바로 거기가 오늘 우리가 들어갈 자리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표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 다음 동기.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5년의 추적. 그리고 마지막 결과. 왜 하필 지금이고 왜 그게 여러분 지갑이랑 이어지나? 이 세 겹을 차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가 만들어내는 모든 에너지의 약 3분의 2가 쓰이지도 못한 채 그냥 열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65에서 67%,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셋 중 둘이 버려지는 셈이에요. 발전소에서는 집어넣은 에너지의 60% 이상이 그대로 열이 되어 굴뚝 밖으로 날아갑니다. 공장도 다르지 않아요. 산업 현장에서 쓰는 에너지의 20에서 50%가 제품이 아니라 뜨거운 열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모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값으로 넣은 에너지의 40%가량이 바퀴를 굴리는데 못 쓰이고 배기관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서울시 전체 가정이 하루 동안 쓰는 전기 그 2배쯤 되는 양을 지금도 전국의 공장 굴뚝들이 그냥 연기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돈이 매일 공중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폐열이라고 부릅니다. 버려지는 열. 인류가 가장 크게, 가장 오래, 가장 무신경하게 낭비해온 자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열을 단 몇 %라도 다시 붙잡아 전기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 될까요? 이건 새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버려지고 있던 걸 줍는 일이에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열을 곧바로 전기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어요. 이름은 열전 기술입니다. 거대한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 한 고체 반도체의 조각 하나. 한쪽은 뜨겁게, 다른 한쪽은 차갑게 온도 차이만 만들어주면 그 조각 안에서 전기가 흘러나옵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매연도 없습니다. 버려지던 열의 반도체 한 조각만 갖다 대면 공짜 전기가 뽑혀 나오는 셈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당장 모든 굴뚝에 붙여야 할 것 같죠.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술에는 성적표가 있어요. 열을 전기로 얼마나 잘 바꾸는지 그걸 나타내는 단 하나의 점수. 이름은 ZT입니다. 이 점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ZT가 2를 넘어야 비로소 돈이 되는 장사가 되는 수준에 겨우 도달합니다. 1에 못 미치면 만들어봐야 적자예요. 그리고 ZT가 1을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나 냉장고 안에서 돌아가는 그 압축기랑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산업 전체를 통째로 바꿔놓을 문턱이 바로 이입니다. 그럼 지금 인류가 가진 최고의 소재는 몇 점일까요? 시중에 팔리는 가장 좋은 상용 소재가 GT 1.5에서 1.6 정도입니다. 겨우 장사가 되는 수준을 막 넘어선 자리에 60년째 멈춰서 있어요. 전 세계 똑똑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오래 매달렸는데도 이 벽은 좀처럼 안 깨졌습니다. 겨우 1.6에서 60년을 멈춰 있었다는 건 이걸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지독하게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ZT를 높이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전기는 잘 통하게 만들면서 열은 안 통하게 막아야 해요. 문제는 이 둘이 서로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ZTE는 그동안 인류가 넘지 못한 마의 고개였습니다. 그 60년의 벽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주예요. 나사가 화성으로 보낸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와 퍼시비어런스, 햇빛도 약하고 먼지 폭풍이 몰아치는 그 붉은 행성에서 로버가 몇 년씩 멈추지 않고 움직이려면 안정적인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만드는 장치, 방사성 물질이 천천히 붕괴하면서 내뿜는 열을 열전 소재가 곧장 전기로 바꿔주는 우주용 발전기, 이름은 RTG입니다. 큐리오시티는 이 장치 하나로 약 110와트, 백열 전구 한두 개 정도의 작은 전력으로 수년째 화성 표면을 누비고 있어요. 인류가 만든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간 탐사선들이 하나같이 이 소재에 자기 운명을 걸었습니다. 영하 수백 도의 우주에서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전기를 만들어 온 소재. 무려 60년에 걸친 우주 검증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나사의 소재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납과 텔루륨을 섞은 물질, PBT입니다. 납은 다들 아시는 그 독성 금속이고 텔루륨은 금보다 귀하다는 희귀 원소예요. 독하고 비싼 재료로 만든 이 소재의 점수가 ZT 1.4 정도였습니다. 위험하고 값비싸지만 우주에서 60년을 버텨낸 검증된 챔피언. 그게 인류가 가진 열전 소재의 끝판왕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들고 있던 건 칼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였죠. 이번엔 그 돌멩이가 주석과 셀레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안 떠나실 겁니다. 이런 소재를, 이 60년짜리 챔피언을 정말 누군가가 이겼다고? 그것도 한국에서. 솔직히 저도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ZT 3.1이라는 숫자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나사 소재의 2배가 넘고 장사가 되는 기준의 무려 3배예요. 그걸 해낸 재료가 앞서 말씀드린 그 주석과 셀레늄, SNS였습니다. 납도 텔루륨도 없이요. 자, 한국이 이겼다. 여기서 박수치고 끝내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다들 한 가지를 놓칩니다. ZT 3.1이라는 숫자, 그 자체는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전 세계 그 많은 연구실 중에 어느 한 곳도 이걸 못했느냐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도달한 방법. 거기에 5년짜리 추적극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만든 사람, 서울대학교 정인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짜리 결과 뒤에는 세계 열전 연구의 가장 깊은 본류에서 흘러온 한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먼저 그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인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후이 수관주립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습니다. 거기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어요. 지도 교수가 머큐리 카나치디스 교수였습니다. 이 이름 기억해 두세요. 재료과학 분야에서 전 세계 연구자가 그의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살아있는 권위입니다. 평생 써낸 논문이 1600여 편, 길러낸 박사가 100명이 넘어요. 무엇보다 열전이라는 분야 자체에 이론적 토대를 세운 사람 중 하나입니다. 무술로 치면 한 문파의 시조에게서 종가의 무공을 직접 전수받은 셈이에요. 자, 이제 그 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14년 정인 교수가 몸담았던 연구그룹의 한 동료가 단결정 SNS로 Z2.6이라는 기록을 냈습니다. 학계가 들썩였어요. 그런데 화려한 기록 뒤에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결정은 보석, 원석처럼 완벽하지만 연구실에서 정성껏 키워야 해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못 찍어냅니다. 실제 제품으로 쓰려면 그 원석을 가라가루로 만든 다음 다시 뭉친 다결정이라야 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다결정으로 만들기만 하면 ZT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단결정은 2.6인데 다결정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전 세계 어느 연구실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수많은 연구실이 다결정 성능을 끌어올리려 매달렸지만 원인을 모르니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답은 너무 사소해서 아무도 안 들여다본 곳에 있었습니다. 정인 교수가 찾아낸 건 산화주석이었습니다. 99.999% 거의 완벽한 순도라고 믿었던 주석. 그 표면에 눈에 안 보이는 극소량의 산화주석이 얇게 덮여 있었던 거예요. 99.999% 순도라고 믿었던 식재료에서 미량의 독소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녹이 한 일이 충격적이었어요. 열이 빠져나가는 길, 그러니까 열전도를 순수한 주석보다 무려 140배나 높여버렸습니다. 열전 소재는 열을 가두고 전기만 흘려야 하는데 이 녹이 열을 다 새어나가게 한 거예요. 아무도 주석 표면의 녹을 의심하지 않던 시절 정인 교수가 세계 최초로 그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원인을 알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녹을 깨끗이 없애야 했습니다. 처음엔 물리적으로 표면을 깎아봤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엔 수소가스를 흘려 화학 반응으로 녹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원자 수준까지 들여다보며 정말 사라졌는지 한 점 한 점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고온 고압으로 가루를 단단히 눌러 빈틈없이 굳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쌓는데 무려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021년 8월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그 결실이 실립니다. 다결정 SNS로 ZT 3.1 그리고 열을 전기로 바꾸는 발전 효율 20% 돌파. 발전소의 거대한 터빈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반도체 한 조각으로 20%를 뽑아낸 거예요. 단결정조차 따라오지 못한 다결정 사상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2014년에 단결정 2.6 논문을 냈던 그 동료, 중국인 연구자였어요. 그의 기록이 너무 놀라웠던 탓에 학계 곳곳에서 그 수치는 틀렸다는 반박 논문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연구자는 국제학회에 얼굴을 내밀기도 어려운 처지로 몰렸어요. 분명 진짜 성과를 냈는데도 의심의 화살을 한 몸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인 교수가 산화주석의 정체를 밝혀내자 상황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다결정에서 성능이 떨어진 건 원래 기록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보지 못한 녹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단결정 기록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인 반박들이 오히려 헛다리였던 셈입니다. 억울하게 몰렸던 동료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제자리를 찾는 통쾌한 반전이었어요. 한 사람의 끈질긴 규명이 한 분야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 안개에 갇혀있던 동료까지 함께 끌어올린 겁니다. 남들이 기록을 의심할 때 그는 녹을 의심했습니다. 딱 그 한 끝이었어요. 이렇게 정인 교수는 P형 열전 소재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재료가 가장 높은 봉우리에 깃발을 꽂은 거예요. 세계 열전 연구의 무게중심이 미국과 중국에서 서울 관악산 기술구로 옮겨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열전 소자는 P형 하나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였어요. P형과 N형은 전기 회로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같은 관계입니다. 둘이 한 쌍을 이뤄야 비로소 전기가 흘러요. 정인 교수가 2021년에 만든 건 말하자면 빛나는 플러스 극 하나, 짝이 없는 반쪽이었습니다. 아무리 빛나는 플러스 극을 만들어도 거기 맞는 짝을 못 찾으면 그 소재는 끝내 쓸모가 없어요. 정인 교수팀이 세운 그 화려한 ZT 3.1 기록도 짝이 없으면 그저
박물관에 걸어둘 트로피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 나머지 반쪽을 만드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이에요. SNS라는 소재는 타고난 성질 자체가 P형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아요. 억지로 반대 방향 N형으로 돌려 세우면 성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내로를 하는 연구실이 만든 N형 소재도 대부분 ZT 1.5 문턱조차 못 넘었어요. 여기서 다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정인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줄에 또 하나의 기록을 올립니다. 비결은 두 원소를 동시에 집어넣는 정교한 기술이었어요. 카드뮴과 납. 이 둘을 미세하게 도핑해서 열이 흐르는 성질과 전기가 흐르는 성질을 따로따로 조율한 겁니다. 단단히 얽힌 두 가닥 실을 엉키지 않게 하나씩 풀어 따로 감아낸 작업이었어요. 그 결과가 다결정 Z2.23. 지금까지 인류가 보고한 모든 N형 다결정 소재를 통틀어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그 60년짜리 챔피언 나사의 PBT 1.4를 이번에 1.6배로 앞질렀어요. 2021년 플러스 극, 2024년 마이너스 극 드디어 한 쌍이 완성됐습니다. 한 연구팀이 P형과 N형 양쪽에서 모두 세계 기록을 쥔 진정한 이관왕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 남방과 기대, 영어로 서스텍이라 부르는 이 대학이 2024년에 N형 ZT 1.6을 발표하며 주목받았어요. 그런데 정인 교수 팀의 2.23은 이 중국 기록보다 무려 40% 높습니다. 솔직히 돈의 규모로는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저장대, 칭화대, 하얼빈 공대까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ZT 기록의 정점은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어요. 돈의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을 연구팀 하나의 집념이 점수로 눌러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왜 지금 갑자기 중요해졌을까요? 답은 AI에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서버는 상상 이상으로 뜨거워요. 예전 일반 서버는 한 묶음, 그러니까 한 렉당 전기를 5에서 10kW 먹었습니다. 그런데 AI용 렉은 40에서 80kW를 삼켜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일 한 렉은 무려 132kW에 달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같은 크기의 서버 한 묶음이 10배 넘게 뜨거워진 거예요. AI 서버 하나가 뿜어내는 열이 작은 아파트 단지 하나를 환하게 밝힐 전력에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 열, 지금은 전부 그냥 버립니다.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냉각 비용이 전체 운영비의 30에서 40%를 잡아먹는데도요. 시키느라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정작 그 열은 한 푼도 못 건진 채 그대로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 버려지는 열을 전기 수익으로 되돌릴 거의 유일한 해법이 열전 기술입니다. 정인 교수가 쥔 세계 최고의 점수가 하필 이 시점에 가장 목마른 시장을 만난 셈이에요. 게다가 데이터 센터 열은 자동차 배기열과 성격이 다릅니다. 잠깐 뜨거웠다 식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24시간 일정하게 쏟아져요.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차갑다는 온도차. 그 하나만 있으면 전기를 뽑는 열전 기술 입장에선 이보다 이상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버려지던 열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하필 그 열을 가장 잘 주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록과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어느 댓글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3년 뒤에 다시 보자고요. 이 냉정한 한마디, 결론부터 말하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재에는 아직 풀지 못한 큰 숙제가 있어요. 뜨거웠다 식었다를 반복하는 열 사이클을 거치면 SNS의 성능이 최대 56%까지 폭락합니다. 절반 넘게 무너지는 거예요. 섭씨 500도가 넘는 특정 구간을 지날 때 소재 내부의 미세한 구조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 한번 찍은 최고 기록과 매일 수년간 같은 성능을 유지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양산 차량에 이 열전 시스템을 실제로 달고 나온 모델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BMW가 고속도로 주행으로 600W를 뽑아내는 시제품을 만들어 봤고 2025년 3월엔 현대차와 보시가 배기열 회수 모듈을 함께 개발하기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전부 시험 단계 파일럿 수준입니다. 결국 진짜 관문은 ZT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성능을 오래 유지하는 안정성에 있어요. 세상을 놀라게 한 레시피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남은 건 그 요리를 매일 똑같은 맛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찍어내는 법을 만드는 일이에요. 맨 처음 제가 물었죠. 이게 운이었냐고. 이제 보이실 겁니다. 운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본 녹 한 겹을 5년 동안 쫓은 집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념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과 직접 연결됩니다.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이는 전기는 2030년이면 지금의 2배로 불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열을 식히는 비용이 거꾸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익으로 바뀌는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이건 먼 연구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달이 내는 전기요금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기술주 포트폴리오와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한국이 주인인 세계 최고의 점수가 언젠가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은 한국이 쥐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제품으로 바꾸는 마지막 관문, 그걸 누가 먼저 넘느냐가 다음 10년 에너지 시장의 주인을 정합니다. 한국이 그 문을 먼저 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열전 기술은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버려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시 되돌리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준비된 연구가 묵묵히 쌓여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십시오.